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쪽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9년 1회차 2과목 21번 엑셀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세례 수식이란 계산식 그런 말입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수식에서 통합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동일한 셀 범위들의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3차원 주소를, 3차원 참조를 사용해야 된다. 3차원 참조가 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엑셀, 자, 여기에다 시트를 새로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삽입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맨 뒤에 이렇게 시트를, 자, 6번, 7번, 8번, 4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5번에다가, 자, 6번 시트에다가 2, 그 다음에 7번 시트에다가 3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번 시트에서 더하려고 그래요. 자, sum 5번 시트에 A1부터 콜론. 자, 어디까지? 7번 시트에 A1까지 사라져버렸네요. 자, 다시 5번 시트에 A1에다가 콜론을 넣고, 그 다음에 7번 시트에다가 A1. 자, 이렇게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류가 나요? 왜 오류가 나요?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 5번, 6번, 7번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자, 여기 공통되는 거 시트명 뒤에는 느낌표가 붙죠. 느낌표 A1, 느낌표 A1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면 첫 번째 부분은 빼고 뒤쪽에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3차원. 그래서 느낌표부터 제거를 합니다. 느낌표부터. 자, 이런 걸 우리가 3차원 참조라고 합니다. 3차원 참조. 주의할 점은 앞에 동일한 게 있으면 느낌표 A1 동일한 것들은 앞쪽에는 빼준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설명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016년 10월 달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여러 시트의 동일한 셀 데이터나 셀 범위 데이터에 대한 3차원 참조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자, 이런 식으로 시트 1, 시트 3. 자, 이럴 때 느낌표 A1 앞에 있는 공통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조를 할 수 있고 또 배열 수식에서는 3차원 참조를 할 수 없다라는 점. 이 점까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계산할 범위에 대해서 수식을 입력할 경우, 계산할 범위를 선택하여 수식을 입력할 경우,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영역에 한 번에 수식 또는 데이터 입력을 할 수 있다. 여러 셀의 범위를 잡고 한 번에 데이터를 채울 수 있다라는 컨트롤 엔터. 자, 그 다음에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라는 말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는 가로 열고 더하기 자, 이렇게 가로 닫고 빼기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쳤더니 이렇게 나오죠. 0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A1, B1을 블럭을 잡고 F9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F9를 눌렀더니 A1, B1이라는 수식이 300이라는 상수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식이 상수로 바뀌기 위해서는 F9를 눌러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상수가 F9, Alt F9가 아니라 F9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네 번째, 배열 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 true, false, 논리값, 오류값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내려볼게요.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 네 번째 보시면 배열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기호들이 있습니다. 자, 수식, 달러, 백분율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할 수 없다. 자, 13년, 15년 계속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관련 내용들 꼭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아래 워크시트에서 일자, 제품명, 수량 영역을 이용하여 금액을 배열 수식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대신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하고 단가는 A9에서 C13 영역을 참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죠. 배열 수식이니까 마지막에 자, 항상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자, 맨 앞쪽과 맨 뒤쪽에 이런 게 전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전부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배열 수식의 형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허브차의 단가, 허브차가 두 개 있네요. 그러면 10월, 11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냥 제품명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제품명과 월에 대해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열 수식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이 10월, 여기는 월만 써야 되겠죠. month 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month 함수를 통째로 다 분석하기보다는 필요한 함수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month 들어갔고 전부 다 배열 수식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월의 제품명이죠. 10월의 제품명 끌어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10월 허브차는 상대 참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10월 허브차를 이렇게 연결시킨, 자, 월과 제품명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시킨 통째로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연결을 시키려면 ND 연산자, 월에 대한 제품명과 월을, 물론 여기는 또 바뀌어야 됩니다. 월의 제품명. 자, 얘가 A, B라고 한다면 여기가 월이니까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여기는 A and B, 여기는 B and B 거꾸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는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나씩 상대 참조를 쓰지만 절자, 찾는 범위, 배열 수식에서 찾는 범위는 전체 범위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달러를 절대 참조를 쓴다라는 겁니다. 앞에는 상대, 뒤에는 찾는 참조 범위는 절대 참조를 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른 거 인덱스나 매치 같은 건 나중에 뭐 보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month 받고, 자, 두 개 A1, A2와 여기를 ND 연산자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의 허브차.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월이 먼저니까, 여기에 월이 먼저니까. 자, 그러면 B3부터 B10부터 B13까지의 절대 참조와 다시 여기 A10부터 A13까지 절대 참조를 하고 ND 연산자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두 개를 통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도 ND 연산자를 썼습니다. 여기도 ND 연산자를 썼는데 안 썼네요. 여기도 ND 연산자를 안 썼네요. 여긴 썼네요. 자, 밑에 4번도 써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여기서 땡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그래서 1번, 3번 중에서 1번이 ND 연산자를 썼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쪽에는 썼지만 여기서 쓰지 않아서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른 함수들은 안 보더라도, 자, 눈대중으로, 통밥으로 이렇게 month와 ND 연산자 결합, 그리고 첫 번째 찾는 값은 상대 참조로, 그리고 찾을 범위는 절대 참조를 이용한다는 이 정도만으로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3번 문제, 다음 중 워크시트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워크시트의 앞이나 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이 오른쪽 D죠. 그 다음에 앞이 이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다음 이렇게 영어로 기억을 하면 되겠죠. 다운은 다음, 이전은 up입니다. 앞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할 때 앞이나 뒤에 시트를 선택할 때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워크시트의 왼쪽에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겁니다. 시트를 삽입하면 왼쪽에 삽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트 삽입 단축키는 Shift F12를 이용한다. 세 번째,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시트를 선택을 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 마지막 시트 탭을 클릭하면 연속된 선택이 됩니다. 이때 그룹으로 묶인 상태가 됩니다. 그룹으로 묶인 상태에서는 복사하거나 잘라낸 모든 데이터는 한 개의 시트에 붙여 넣을 수 있다. 자,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1번 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25번까지 자, 연속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연속해서 선택을 하면 위에 이렇게 그룹이라고 뜨죠. 자, 이때 이 부분을 이렇게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 V 해봐야겠죠. 즉, 복사하거나 잘라낸 데이터를 하나의 시트에다 이렇게 놓고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오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서 복사하거나 잘라낸 모든 데이터는 다른 한 개의 시트에 붙여놓으면 오류가 발생한다. 즉, 넣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다음 중 차트에 포함할 수 있는 추세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세선은 2차원에만 가능합니다. 3차원에는 불가능합니다. 추세란 요즘 추세가 어때? 라고 물어보죠.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특정한 데이터 계열에 대한 변화, 추세, 예측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옳은 것은 그랬네요. 추세선은 데이터의 추세를 그래픽으로 표시하고 예측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3차원, 맞는 거네요. 3차원 차트의 추세선을 표시하기에 3차원에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자, 표시하기 위해 한번 읽어볼게요. 2차원 차트를 작성하여 추세선을 추가. 2차원 차트에는 가능합니다. 2차원 차트에는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3차원에는 안 되니까 2차원에 작성한 다음에 3차원 차트로 변환한다. 3차원 차트로 변환하는 순간 추세선은 없어져 버립니다. 왜? 3차원은 안 되니까. 이렇게 야매해도 안 돼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추세선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추세선의 종류에는 지수, 선형, 로그, 다항식, 거듭제곱, 이동평균 6가지가 있다. 모든 종류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6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모든 종류의 추세선을 넣을 수 있다. 2차원만 가능하다. 3차원 차트에는 안 된다. 또 2차원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원에 가까운 것들. 방사 거미줄처럼 생겼죠. 자, 이렇게 거미줄처럼 생긴 거. 자, 그 다음에 원형, 도넛, 그 다음에 평면형 이런 것들은 2차원 차트임에도 추세선을 추가할 수가 없다라는 점. 자, 관련 오답 내용까지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의 데이터에 2개 이상의 추세선을 넣을 수 있다. 이것도 나온 적 있습니다. 자, 하나의 차트에 2개 이상의 추세선을 넣을 수 있다.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는데 2개 이상은 넣을 수가 있다. 자, 그 대신 차트에 추세선을 넣을 수 없는 차트들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24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면 제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틀 고정, 그 다음에 창 나누기 2가지가 있는데, 먼저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틀 고정과 창 나누기를 25번 문제에 와서, 자, 여기다 놓고 보기에 가보면 틀 고정과 나누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커서를 우선 색을 좀 칠해볼게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여기에 커서를 놓고, 자, 보기에 와서 틀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 고정. 그랬더니, 자, 여기 지금 13번, 14번이죠. 아랫방향 키를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14번 여기입니다. 자, 13번까지는 그대로 보이죠? 13번까지는 그대로 보입니다. 14번, 노란색부터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또 오른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표인범이죠.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보이죠? 자, 여기 표인범은 그대로 보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셀 포인터를 놓으면 그 위쪽과 그 왼쪽으로 4등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틀 고정을 해제해 볼게요. 자, 맨 위에 여기다 놔볼게요. 여기다가. 자, 맨 위에 여기다 놓고, 또 여기다도 한번 놔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우선 놓고, 자, 보기에 다시 틀 고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위에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위에 없어요. 더 이상 위에가 없기 때문에 아랫방향 키를 내려볼게요. 자, 위에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다 숨겨버리는 거죠. 고정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자,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은 왼쪽은 이쪽, 왼쪽은 이렇게 있습니다. 즉, 이때는, 여기서 넣을 때는 4등분 됐지만, 여기다 넣을 때는 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왼쪽, 오른쪽 2등분은 넣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해볼게요. 취소하고, 자, 다시 틀 고정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왼쪽에 더 이상 있나요? 왼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정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다 놓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6번, 7번입니다. 6번까지는 고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위아래. 자, 이렇게 왼쪽에 더 이상 없으면 위아래로 나눠지고, 위쪽에 더 이상 없으면 좌우로, 즉 2등분 또는 4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나누십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한번 가볼까요? 자, 나누기 풀었다가 이렇게 4등분 되죠? 자, 이렇게. 얘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나누기는. 또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나누기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 고정의 내용과 창 나누기에 대한 문제들이 종종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틀 고정은 행 또는 열, 2등분이죠. 행과 열과 행 4등분. 이때는 2등분, 이때는 4등분. 고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자, 항상 4개가 아니라 2등분 아니면 4등분이다. 그럼 2번은 틀린 거죠. 자, 틀 고정은 마우스로 트리거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 나누기만 가능합니다. 나누기는 나누기를 해제할 수 있다? 어떻게? 더블 클릭으로. 실행 취소, 컨트롤 Z 실행 취소로는 안 되고, 더블 클릭을 해서 나누기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 내용들 오답 정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5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문제. 필터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자, 필터 기능은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자, 이 부분도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메뉴에 가서 자,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자동 필터입니다. 자동 필터. 자동 필터를 누르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걸 자동 필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 거만 보고 싶다. 풀어주면 됩니다. 멀티미디어 거만 이렇게 나타나죠. 자, 현재 위치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필요 없는 건 안 보여줘요. 필요 없는 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도진형만 한번 보고 싶어요. 도진형만. 다 모두 선택 풀고 도진형. 자, 이렇게 AND 조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AND 조건만 가능합니다. 자동 필터는.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는 다른 장소에 조건도 쓰고 다른 장소 여기뿐만 아니라 이쪽으로 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나는 이것만 4개만 보고 싶다. 이렇게 4개만 이렇게 미리 복사해 놓고 고급 필터를 들어가 주시면 자, 조건 범위는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 학과만 보고 싶다. 자, 멀티미디어 학과만 그리고 다른 장소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관련 내용이 여기에 별도로 나타납니다. 또 고급 필터는 아까 우리가 자동 필터는 여러 필드에 대해서 AND 조건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자, 얘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넣어주면 AND 조건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자, 멀티미디어 학과 옆에 가면 AND입니다. 내려오면 OR 조건입니다. 즉 고급 필터는 AND 조건, OR 조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 필터는 AND 조건만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OR가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필드에 대해서 자동 필터는 AND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 두 가지가 있고 자동 필터는 각 여러 가지 열에 설정된 조건을 OR로는 처리할 수 없다. AND로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필터 기능은 많은 양의 자료 중에서 설정된 조건의 자료만 추출을 한다. 그런데 자동 필터는 현재 위치에 뿌려주고 고급 필터는 원하는 조건에 맞는 원하는 필드만 몇 개의 필드만 선택하여 다른 영역에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2번이 현재 맞는 내용,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원하는 필드만, 몇 개의 필드만, 물론 전체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하는 필드만 다른 영역에 필터할 수 있다. 자동 필터는 모든 필터를 현재 위치에서만 필터할 수 있다. 자, 고급 필터는 2개 이상에 대해 AND, OR, 이 2개 이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의미 없습니다. 하나는. 자, 여기서도 각 열에 그랬죠. 2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 자동 필터는 AND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학식 기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엑셀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루트 있죠. 루트를 우리는 SQRT라고 합니다. SQRT 16이니까 SQRT 16. 그러면 2번 3번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ABS 즉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씌우면 마이너스인데 양수가 돼서 2가 됩니다. 자, 이걸 우리는 absolute ABS라고 합니다. ABS. 자, 그 다음에 2의 3승 지수승이죠. 파워 함수를 씁니다. 파워. 자, 2의 3승이니까 2,3으로 합니다. 2,3. 5의 자승이다. 그러면 5,2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BS, 파워, 2, 3이니까 2,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윤곽기호에 대한 설명인데, 자, 윤곽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곽기호. 윤곽기호는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윤곽기호라고 합니다. 현재 번호가 1, 2, 3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4, 5, 6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 1, 2, 3 정도까지만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윤곽기호는 주로 이런 부분합 문제를 해결할 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부분합의 전제 조건, 우리 밑에 정리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부분합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분합을 하려면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됩니다. 정렬 대상을 기준으로 부분합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그림을 보니까 강호동, 박명수 이름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여기도 상반기 이렇게 모여 있다면 또 분기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둘 다 정렬되어 있으면 둘 다 정렬인가요? 자, 가장 먼저 볼 게 이런 요약. 자, 이 부분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나와 있다. 그러면 분기별로 정리된 겁니다. 자, 뭐 상반기 요약, 상반기 평균 이 자리에 있다면 분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요약이 이름 밑에 있기 때문에 이름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순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그룹도 이름으로 맞춰야 됩니다. 정렬 기준으로 이 그룹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강호동 나오고 강호동 요약이 나오죠. 박명수 나오고 박명수 요약이 나옵니다. 자, 요약은 아래에 표시해라 라는 겁니다. 이름 아래쪽에. 그러면 얘를 체크를 풀면 어떻게 돼요? 이름 위로 올라갑니다. 이 박명수 요약이 이름 이쪽으로. 자, 여기도 강호동이네요. 여기는. 자, 위로. 자, 유재석도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현재는 요약이 합계죠. 여기 합계입니다. 요약이. 자, 만약에 요약 말고 평균도 있다.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체크를.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함수가 2개 이상 나왔을 때 반드시 풀어야 된다. 현재는 체크가 되어 있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고, 자, 이 윤곽 기호가 지워진다고 하더라도 이 요약, 부분합에 대한 요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2번 데이터 윤곽선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를 이용하여 이런 윤곽을 지울 수 있으며 윤곽 기호를 지우더라도 요약 정보는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정답 해설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곽 기호를 설정하려면 그룹의 윤곽 정보만 또는 필요한 그룹의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서 윤곽 지우기를 실행하면 설정된 윤곽 기호와 함께 요약 정보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정보 행 그룹의 바로 아래, 자, 바로 아래 나타나는 거죠. 자, 아래나 위에, 자, 요약 행위,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자, 아래 요약 이거 있었죠. 아래 요약을 체크하면 아래에 나타나는데 이걸 풀면 이 위쪽에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내용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곽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룹화하여 요약하려는 데이터의 목록이 있는 경우 최대 8개의 수준까지 윤곽 기호를 만들어서 그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피벗 테이블 문제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문제. 자, 이 피벗 테이블 문제는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통해서. 자, 29번 문제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블럭을 잡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피벗 차트라는 것도 있죠. 피벗 테이블은 피벗 테이블만 만들어지는 거고,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 플러스 피벗 차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피벗 테이블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새 워크시트가 있고 기존 워크시트가 있죠. 기존 워크시트는 내가 위치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를. 그러나 새 워크시트는 항상 A1으로만. 자, 여기 A1, A3죠. 자, 그런데 구분 같은 거 만들어주면 구분 보고서 필터가 A1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가 A3에 시작한다는 거. 즉 보고서 필터가 없으면 A3부터 시작하지만 보고서 필터가 있다면 A1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고 구분 차종이 있네요. 구분 차종. 그 다음에 이 값을 기준으로, 자, 여기 값이 있습니다. 값.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이 행머리 그립니다. 즉 이름, 입사가 행이죠. 구분 차종은 두 개는 이 보고서 필터로 오고 위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름하고 입사는 행머리 글로 옵니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값 위쪽에 있는 거, 부서는 이 연레이블에 옵니다. 연레이블. 자, 그리고 계산된 값, 이 계산된 값이 합계 통분. 어떻게 알아요?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 있는 것들은 값 부분에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구분과 차종은 이렇게 머리글에 오고 보고서 필터에 오고, 자, 이름과 입사는 행머리글에 오고 부서가 열머리글에 오고 통분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통분이 여기 와 있죠. 자, 그런데 통분을 한번 더 집어넣어 볼게요. 두 개가 될 때는 이 옆으로 옵니다. 옆으로. 자, 이렇게 옆으로 오죠. 이걸 또 시그마 값이 여기 있죠. 두 개가 되면 시그마 값이 이게 생깁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볼까요? 이쪽으로 내리면 또 이렇게 내려오죠. 밑으로. 자, 그래서 하나 있을 때만 여기에 생깁니다. 하나 있을 때만. 자, 통분 하나를 갖다 버리겠습니다. 위로.
자, 그러면 시그마 값도 없어지고 여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결과물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여기 이름, 부서 이런 부분이 행머리글, 열머리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입사일이 이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밑으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걸 우리가. 자, 여기 행레이블, 열레이블 있죠. 그리고 김현희 밑에 1991 옆으로 나와 있는데, 자, 문제지, 우리 필기 문제지에는 옆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걸 그래서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현재 기본이 압축입니다. 이걸 개요로 바꿔주면 이름, 부서 바뀌면서 91, 96 옆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 이제 실기시험에서는 이렇게 별도 지시가 없어도 그림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고서 필터가 요 위에 있는 거죠. 구분과 차종이다. 맞죠? 행레이블에는 자,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입사와 이름. 자, 그러면 입사와 이름 맞죠? 자, 이지원 여기 있습니다. 이지원은 쭉 가서 봤더니 총무부의 값이 있네요. 총무부에 25가 있습니다. 이지원은 총무부에 25입니다. 즉 총무부 부서이며 통근거리가 25다라는 거죠. 맞는 거죠? 갑 영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갑 영역은 하나이니까 여기에 표시가 되지만 둘 이상이면 이 밑에 또는 이 왼쪽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통근거리 하나밖에 없는데 부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기존 워크시트 생성 위치를 설정할 수 있지만 새 워크시트, 아까 기존 워크시트가 있고 새 워크시트가 있었습니다. 기존 워크시트는 내가 위치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지만 새 워크시트는 보고서 필터는 A1에 행레이블은 A3에서 시작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 자, 우리가 피벗 차트도 함께 만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올려서 새로운 곳에서 자, 여기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삽입에 피벗 테이블 눌러보면 이렇게 새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는 내가 위치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자, 반면에 또 피벗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 플러스 피벗 차트라고 그랬습니다. 피벗 차트와 함께 피벗 테이블이 함께 만들어지는데, 자, 피벗 테이블과 연결된 피벗 차트의 경우에는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차트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데이터는 삭제되고 피벗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으니까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4번이 정답이 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윗줄에 대한 설명이다. 자, 윗줄은 위에다가 주석을 걸겠다, 그런 말입니다. 주석이 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홈에 가면 여기 내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천. 자, 윗줄 편집. 그래서 한방 합격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방, 어디로 가버렸지?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들어와서 윗줄 표시. 기본적으로 윗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성한 후에 윗줄 필드 표시.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에, 기존 글 위에 주석, 참고 설명이다. 그래서 윗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윗줄 편집을 들어가서, 자, 이렇게 내용을 다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윗줄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윗줄가 현재 왼쪽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운데 균등 분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글꼴도 굵게, 글꼴 색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지죠. 그런데 윗줄에 대한 내용을 일부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내용만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지우면 윗줄도 함께 사라집니다. 내용을 다시 쓴다고 해서 다시 윗줄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윗줄은 반드시 어떤 내용이 있는 곳에서만 작성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메모라는 게 있죠. 메모는 빈 셀에도 얼마든지 작성이 가능합니다. 윗줄와 메모의 차이점을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윗줄은 셀에 대한 주석이죠. 참고 설명을 설정하는 곳으로 문자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에만 그런 겁니다. 문자열 데이터만. 자, 윗줄은 삽입해도 바로 표시되지 않고 윗줄 필드 표시를 통해서만 표시가 된다.
윗줄에 입력된 텍스트 중 일부분만 변경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변경이 됩니다. 세대 데이터가 삭제되면 윗줄도 함께 삭제된다라는 겁니다. 자, 윗줄에 입력된 데이터 중 일부분 변경이 불가능하고 전체는 가능하다. 윗줄은 또 한번 참고 정리도 보겠습니다. 윗줄은 빈 세대 삽입이 안 된다. 또 삭제 있더라도 데이터를 삭제하면 함께 삭제된다. 반면에 메모는 빈 세대 삽입이 가능하다. 메모는 세대 데이터를 삭제해도 메모는 삭제되지 않지만 윗줄은 데이터를 삭제하면 자, 윗줄도 함께 삭제된다라는 참고 정리까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글 영역에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여 인쇄하도록 설정하려고 한다. 자, 여러 개의 시트를 출력하면서 전체 출력물의 페이지 번호가 일련 번호라고 하는 건 1, 2, 3, 4, 5, 6, 7, 8 차례대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것입니다.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 설정을 통해서 전체 통합 문서, 자, 여러 개의 시트라고 했습니다. 시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시트이기 때문에 전체 통합 문서로 인쇄를 해야 된다. 하나만 하면 하나의 시트만 인쇄가 돼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 시트를 그룹으로 설정을 해서 인쇄할 수도 있다.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일련 번호 출력 밑에 그림을 보시면 페이지 설정 페이지 탭의 대화 상자입니다. 자, 여기서 시작 페이지 번호 자동 그러면 1, 2, 3, 4입니다. 나는 5번부터 하고 싶은데 5번부터 10번까지 하고 싶은데 그럼 여기다가 자동 대신에 5라고 하면 5, 6, 7, 8, 9 이렇게 일련 번호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자동으로 하면 1번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련 번호 출력 이런 개념은 없다라는 겁니다. 페이지 설정에 시작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거나 자동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5년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각 시트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작 페이지 여기 있죠. 시작 페이지 번호에 일련 번호에 맞게끔 설정한 후에 인쇄된다. 일련 번호에 맞게 내가 5번으로 또는 10번부터 시작하면 10번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자, 실기시험에 조금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자, 근데 이런 유형은 아닌데, 자, 보겠습니다. VBA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워크시트 체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크시트 체인지. 자, 일반 모듈이 아닌 워크시트 이벤트를 이용한다. 뭔 말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타겟이라는 것, 타겟. 자, 레인지 1, A1 어드레스, A1 셀을 타겟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A1 셀이 타겟입니다. A1 셀이. 자, 이게 없다면, 타겟이 없다면 모든 셀이 되는 겁니다. 모든 셀. 자, 타겟 폰트점 컬러 인덱스 5. 자, 5는 블루색입니다. 블루색. 뭐 색깔을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레인지 A1. 자,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2번에 가서 이렇게 A1에 제가 5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5라고. 자, 그런데 Alt F12를 한번 눌러볼게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펑션 키 F12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시험 문제에 있는 내용을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지워볼게요. 이 부분은 여기만 있는 겁니다. 실제 문제는 A1의 주소를 타겟 주소로 하고 그 타겟의 컬러는 5로 해라. 자, 그리고 A1의 점 밸류, A1의 값 내가 5를 입력하면 5입니다. 10을 입력하면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10입니다. 파란색 글꼴로 해주라는 겁니다. 자, 위의 내용은 제가 지웠어요. 자,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10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10입니다 라고 나타나죠. 다른 데가 10 하면 안 나타나요. 파란색도 안 변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Alt F11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삽입의 모듈이 있습니다. 삽입의 모듈. 이 모듈이 아니라 얘는 워크시트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32번 문제 10번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트를 이용해서 워크시트 체인지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른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40번이다. 40번 들어와서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워크시트 체인지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해당 내용, 타겟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안의 내용들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 놓겠습니다. 자, 얘는 A1이 타겟이었어요. A1이 타겟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타겟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에는 타겟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다가 10을 썼더니 뭐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A1이 아닌 다른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 타겟은 여기서는 A1이지만 여기는 지정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글꼴을 궁서로 하고 파란색으로 하고 타겟점 밸류, 타겟에 들어와 있는 값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여기다가 20을 한번 넣어볼게요. 20 파란색으로 20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가나다 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파란색으로 가나다입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자 문제에서 A1을 타겟 주소로 넘겨줬습니다. 타겟 어드레스. 그렇기 때문에 A1의 값만 변경이 되는 거지 이런 타겟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모든 셀의 값들이 변경되면 이런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모듈, 삽입의 모듈이 아니라 워크시트를 통해서 이벤트,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A1 셀을 선택하면이 아니라 A1 셀의 값이 변경되면입니다. 변경된 값에 의해서 메시지 박스가 표시된다. 자, 그래서 선택되는 셀, 여기서 선택되는 셀이 아니라 변경되는 셀에 적용된다. 자, VBA 코드가 작성된 워크시트, 우리가 아까 워크시트를 들어와서 워크시트 체인지 했죠. 그 워크시트에서만 동작을 한다. 자, A1 셀이 변경되면이죠. 선택되면이 아니라 변경되면 A1 셀의 글꼴색이 컬러 인덱스 5번. 5번이 뭔지 뭐 빨강색이다 라고 하면은 몰라요, 잘 우리가. 그래서 이 색깔은 몰라도 되고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컬러가 틀린 것으로 간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쪽에 색깔에 대한 번호를 지시는 해놨지만 굳이 암기할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2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다. A1 주소를 타겟 주소로 했기 때문에 A1 셀이 선택이 아닌 변경대면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3번 문제. 자, 시트의 특정 범위만 항상 인쇄하려는 경우, 자, 옳지 않은 거. 자, 인쇄할 영역을 블록 설정한 후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서 페이지 설정, 인쇄 영역, 인쇄할 영역을 설정한다. 자, 우선 그러면 인쇄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33번 문제. 이렇게 내가 이 중에서 이 부분만 인쇄를 하고 싶어요. 전체 인쇄를 하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놓고 파일에 인쇄를 눌러보면 이렇게 전체 내용이 인쇄될 걸 확인하고 인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빠져나올 때는 ESC로 빠져나오고 이걸 닫으면 엑셀 창이 닫아져 버려요. ESC로 빠져나온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전체가 아니라 이 부분만, 자, 10번까지만 해볼까요?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쇄 영역 설정. 자, 이렇게 하면 파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쇄. 그러면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는 자, 페이지 인쇄 영역 여기 설정할 수도 있고 페이지 설정 이 부분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를 불러서 이 시트 탭에서도 이렇게 인쇄 영역을 수정을 하거나 다시 뭐 추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인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인쇄 영역을 설정하고 나면 우리가 수식에 보면 수식에 이름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로 프린트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에어리어로 이 영역이 어디까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리고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자, 어디까지 페이지가 나눠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눈 페이지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하얀색으로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인쇄 영역입니다. 그 외 것들은 이렇게 그레이색이, 발음이 좀 이상하죠. 그레이색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줄 수 있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탭의 페이지 설정에 인쇄 영역, 인쇄할 영역을 설정을 하고, 자, 그 다음 인쇄 영역 설정은 페이지 설정 시트 탭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단축키가 컨트롤 F3, 이름은 프린트 에어리어로 이름이 작성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쇄 영역으로 설정되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설정된 부분만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정된 부분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활성화되어 표시되고 그 외 인쇄 범위가 벗어난 것들은 이렇게 그레이 회색으로 표시가 된다. 따라서 2번에 부분만 표시된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된다. 이 문제는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관련 문제로 한번 참고 정리해보면,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 수동으로 우리가 강제로 나눈 것들은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실선으로. 자, 근데 양이 많아서 페이지를 자동으로 얘가 구분하는 것들은 이렇게 점선, 파선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4년 6월, 16년 6월 유사 문제들이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 나누기는 실선으로 표시되고 자동으로 나눠진 페이지는 파선, 점선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4번 문제 보시면 자, 다시 보기를 기본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가나다, 뭐 다라마, 뭐 마바사 이렇게 자기가 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Alt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앞에서 쳤던 내용들을 그대로 골라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문제가 다음 문제입니다. 34번 문제. 자, P4셀에 목록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Alt 방향키를 누르면 이전에 입력된 값들을 목록으로 표시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35번 문제는 수식 문제입니다. 3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식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픽스드 함수, 픽스드는 똑같습니다. 일반 함수처럼. 자, 소수 한 자리까지 그런 말입니다. 3, 4, 5, 6.7까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서 반올림 되니까 얼마예요? 3, 4, 5, 6.8이 나오겠죠. 8. 자, 근데 맨 마지막에 폴스가 있습니다. 폴스는 천 단위마다 쉼표를 줘라라는 겁니다. 쉼표 있죠? 만약에 true가 있다. 그러면 쉼표가 안 준 그냥 여기 쉼표만 빠지면 되는 겁니다. 쉼표만.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아, 근데 틀린 거네요. 옳지 않은 거네요. 자, 1번은 맞았습니다. 자, 2번. 이오먼스와 데이트 두 개의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두 개의 함수가 나오면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먼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자, 데이트 2015년 2월 25일이라는 겁니다. 데이트 함수로. 자, 그래서 2015년, 2016년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정리를 하셨으리라 믿어요. 자, 이렇게 해서 2015년 2월 25일인데 이 값을 다시 이오먼스로 처리를 합니다. 이오먼스는 뒤에 1 플러스 1입니다. 1개월 뒤. 그러면 1개월 뒤니까 3월 25일이 아니라 3월 31일까지 있는 거죠. 31일. 자, 이렇게 해서 이오먼스는 그 개월의 마지막 날짜. 만약에 여기서 2라고 했다면 2개월 뒤니까 4월 달의 끝은 30일까지 있겠죠. 자, 근데 이오먼스 대신에 여기 보면은 자, 이데이트 함수를 썼다고 한다면 이오먼스 대신에 이데이트를 썼다고 한다면 2015년 2월 25일인데 1개월 후죠. 1개월 3월 25일 똑같습니다. 날짜가. 이데이트 함수는 뒤에 날짜는 똑같이 하고 이오먼스는 그 달의 마지막 날짜인 31일로 간다. 이데이트 함수까지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choose 함수와 함께 row 함수가 있습니다. 자, row는 행이죠. 행번호. 자, 그런데 A3부터 A6까지. 자, 그럼 어떤 행번호? 맨 앞에 있는 행번호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row A3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맨 첫 번째 있는 행의 번호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쪽에는 3행이죠. 결론에는 3이 되는 겁니다. 3. 만약에 A4부터 A6까지 그러면 맨 처음이 4니까 4행이 되겠죠. 4행. 현재는 로우 값으로 3이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choose 세 번째를 찾아라. 1, 2, 3, 4 남을 찾아라. 맞는 거네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그럼 4번이 틀리니까 보지도 말고 4번이 틀렸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Febru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replace 함수와 search 함수 두 개가 주어졌네요. 여기도 replace, search부터 가겠습니다. search. U를 찾아라. U가 여기도 있고 U가 여기도 있습니다. 두 개나 있네 U가. 그러면 어떤 U를 찾아? 아, 대문자니까 대문자를 no. search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search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find 함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만약에 search 대신에 find가 왔다면 여기 값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search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u를 바로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search에서 나온 값은 4가 되겠죠. 4. 자, 그러면 February를 네 번째부터 5개를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부터 5개를 공백으로 처리해라. 자, 그러면 네 번째면은 R부터네요. R부터 여기가 있습니다. RUARI 5개를 공백으로 쳐라.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FEB만 남게 되는 거죠. 즉, replace, 교체해라 그런 말입니다. February라는 글자에서 아까 여기 뭐 있었죠? 4. 네 번째부터 5개의 문자를 공백으로 교체해라. 이 부분을 공백으로 하니까 남는 건 FEB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아까 row 함수는 첫 번째 인수의 행번호를 표시한다. 그런데 S가 들어가면 A, 3, 4, 5, 6, 4개죠. 그래서 행의 수 4가 된다라는 겁니다. row와 rows는 서로 틀립니다. row는 첫 번째 인수의 행 번호를 표시하고 여기는 행이 총 몇 개 있냐, S는. 자,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6번 문제,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차트 보시면 데이터 표시 항목 사이의 간격. 자, 이 사이의 간격. 이 사이에 유진아, 황희찬, 이 사이에 황희찬, 배한석, 이 사이의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는 간격 너비 옵션을 현재보다 더 큰 값으로 0부터 500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선으로 더 큰 값으로 설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 계열 항목 안에서 표식이 겹쳐있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만큼, 여기 이만큼이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열 겹치기를 음수로 설정하였다. 자, 밑에 참고 정리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딱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죠. 딱 맞닿아 있습니다. 이때가 겹치기 0 상태입니다. 이렇게 서로 맞붙어 있죠. 서로 이 상태는 0보다 큰 양수입니다. 자, 음수 상태에서는 이렇게 사이가 계열 간에 떨어집니다. 즉, 계열 간에 음수로 하면 떨어지는데 현재 얘는 이만큼이 겹쳐 있습니다. 따라서 음수가 아닌 양수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세로축의 주눈금선 이렇게 주눈금선이 현재 없습니다.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레이블의 위치는 바깥쪽, 이게 레이블이죠. 이 바깥쪽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번에는 현재 1번 몇 번이 맞는 거죠?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2번이 틀린 거. 음수가 아니라 양수라는 거. 자, 다음 문제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37번 문제도 배열 수식입니다. 배열 수식. 자, 배열 수식에서 인원수, 개수를 카운트하는 방법입니다. 자, 배열 수식에서 인원수나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sum 가로 열고 if입니다. sumif가 아니라 sumif는 조건에 맞는 개수 합이죠. 조건에 맞는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sumif, countif 이 세 가지 형태로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열 수식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 if 함수 사용 시 쉼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쉼표가. 자, 여기는 if 함수가 들어갔죠. 그래서 조건 뒤에 쉼표가 옵니다. 자, 여기도 if 함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건 뒤에 쉼표가 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if 함수가 없죠. if 함수가 없으니까 조건 뒤에 별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if 함수 사용 시 쉼표를 사용하고 if 함수가 없으면 곱하기를 사용한다 라고 꼭 정리를 해주십시오. 여기도 if가 없으니까 곱하기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sum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인데 어떻게 인원수를 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럼 여기 개발 1, 2부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물어보는 겁니다. 개발 1부냐? 오케이, 1. 맞으면 1입니다. 개발 1부냐? 맞으면 1. 아니면 0입니다. 0. 자, 개발 1부 맞으면 오케이, 1. 이런 식으로 맞으면 1. 아까 여기 1이 있죠. 숫자 1을 씁니다. 이렇게. 1. 틀리면 0. 여기 1을 뒤에 0이 생략되어 있지만 틀리면 0입니다. 여기도 틀리면 0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맞으면 1, 틀리면 0 이렇게 써놓고 자기가 개수를 더합니다. 1, 2, 3. 1을 3번 더하니까 3이네 라고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카운트 함수로도 이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카운트, 아까 썸의 경우에는 뒤에 0을 쓸 수 있지만 카운트의 경우에는 뒤에 0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자, 카운트도 역시 1, 하나, 둘, 셋. 그러면 0을 써버리면 카운트는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1, 1, 1. 자, 여기는 아니네요. 여기는 0, 여기는 0, 1, 0, 0 이렇게 써놨습니다. 카운트는 뭐 하는 거예요? 썸은 1을 더하면 되지만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셉니다. 그래서 1만 3개 세야 되는데 0도 숫자죠. 0도 숫자이기 때문에 0도 카운트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카운트의 경우에는 반드시 뒤에 1만 써야 되고 0이 오면 절대 never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0도 카운트이기 때문에 얘는 1, 0을 모르고 그냥 오로지 숫자를 카운트해버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뒤에 0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겁니다. 썸의 경우에는 뒤에 0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얼토당토하는 뒷썸이 왔네요. 뒷썸으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카운트의 경우에 0을 넣어놓고 문제가 과거에 출제되었습니다. 카운트 if에는 0이 오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if가 오면 뒤에 쉼표가 와서 1이 오지만 if가 오지 않으면 뒤에 곱하기로 1을 쓴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곱하기 1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 현재는 하나밖에 없죠. 조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곱하기 1을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써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개수를 구하는 배열 수식 3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 if에는 뒤에 0을 쓸 수 없다라는 거. 자,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는 밑에 풀이 과정을 그림으로 캡처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퍼센트가 있습니다.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하는 겁니다. 0.25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25입니다. 거기에 퍼센트를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소수점 한 자리와 함께 뒤에 한 자리도 표시를 해라. 그럼 결국 25.0% 이렇게 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샵이 뭐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0은 쓰지 말아라. 그래서 25%가 되는 겁니다. 25%. 앞에 0 하나 있는데 0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앞에 몇 자리예요? 2자리입니다. 2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만약에 00 샵 퍼센트 이렇게 있다. 그러면 25 곱하기 2자리죠. 2자리. 25 있습니다. 점 퍼센트 해야 되겠죠. 자, 앞에 0이 한 자리가 더 있어요. 이때는 0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현재는 25와 이 2자리가 일치하니까 이 0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1번은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25%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 0.57입니다. 0.57. 자, 앞에 한 자리, 뒤에 한 자리. 그러면 얘는 7은 버려야 되겠네요. 반올림해서 0.6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0은 버려라.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필요 없어요? 앞에 필요 없습니다. 뒤에 0도 필요 없습니다. 뒤에는 없으니까. 앞에 0이 필요 없으니까 뭐만 나와요? 0.6만 나옵니다. 0.6만. 자, 세 번째. 자, 천단위 구분기호. 천단위가 들어갈 수가 없죠. 2자리밖에 없으니까. 천단위는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90. 자, 그리고 소수 한 자리까지. 그러면 86인데 반올림해서 90.9가 정답이 되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100이 들어왔습니다. 100. 자, 밑에 참고 정리부터 먼저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양수 세미콜론, 음수 세미콜론, 0 세미콜론, 텍스트 순서로 이루어진다. 자, 따라서 음수와 0은 생략되어 음수나 0이 입력되면 입력된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현재 여기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양수, 음수 순서이니까 얘가 음수 아닌가요? 왜 텍스트인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뱅이는 텍스트에만 적용이 됩니다. 텍스트에만. 자, 골뱅이는 무조건 텍스트에만 들어간다. 따라서 자, 이게 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이게 양수죠. 양수고 텍스트. 그러면 중간에 음수와 0은 생략이 되었다라는 걸로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값은 양수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100이라고 했다면 텍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골뱅이가 붙어서 100점 이렇게 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값입니다. 숫자입니다. 양수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그런데 천 단위가 적용이 안 돼요. 천 단위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100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맞는 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39번 문제. 자, 매크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매크로는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를 사용합니다. 상대 참조를 기록하고자 할 때는 상대 참조 기록을 선택한 다음 매크로를 기록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개발 도구에 보면은 상대 참조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참조 기록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가 기본이 절대 참조니까. 상대 참조를 하려면 이걸 누르고 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2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엑셀의 고유 바로가기 키와 중복될 경우 엑셀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 12년, 14년 유사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2번이 틀린 거겠네요. 세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실행하려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에 리코드되며 기록되며 리본 메뉴의 탐색은 기록된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여기서 매크로 기록을 눌렀다고 칠게요. 안 눌러요. 눌렀다고 치고 내가 입력하는 내용, 마우스를 움직이는 내용, 모든 내용들이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VBA 프로시저 Alt F12를 눌러보면 이런 내용으로 자동으로 완성을 시켜줍니다. 단 이런 메뉴, 리본 메뉴 왔다 갔다 이렇게 뭘 보고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리본 메뉴 탐색은 매크로 리코더에 기록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리본 메뉴 탐색은 기록된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한 매크로는 엑셀을 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로드되므로 자, 여기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매크로가 저장되는 곳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개인용 매크로, 새 매크로, 현재 매크로.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하면 현재 문서에서만 적용이 되고 새 통합 문서에 저장을 하면 새로운 통합 문서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현재, 새, 과거, 미래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든 엑셀에 자동으로 해라. 그럴 때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취소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겁니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에 저장한 매크로는 엑셀을 시작할 때마다 현재냐, 새거냐, 과거냐, 미래냐 묻지도 따지지 말고 자동으로 로드 올라오며 다른 통합 문서에서도 실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틀린 거는 2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자, 라스트 4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자,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파일로 저장을 못합니다. 시나리오는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자, 40번 시트 38번도 있었네요. 여기에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시트에 가서 자, 여기서 시나리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에 자,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작업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추가, 삭제, 편집, 병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도로 파일로 저장하는 건 없죠. 자, 요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약. 자, 시나리오 요약 있죠. 시나리오 요약. 여기를 요약하고 싶다. 근데 여기를 안 넣어버렸어요. 모르고 안 넣었어요. 그랬더니 시나리오 나오긴 나오는데 값이 똑같아요. 뭐예요? 값이 결과가 안 나오네요. 자, 이 밑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과가. 근데 결과가 안 나와요. 왜? 요약을 안 했으니까. 자,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시나리오 관리자 요약이 가서 나는 요약을 하겠다. 여기를 넣어준 거야. 아까는 얘를 지워버렸죠. 자, 이랬더니 여기 요약이 되고 있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요약을 만들 수 있는데 자, 가상분석에 자, 요약. 여기를 빼도 결과는 나온다. 결과는 나온다가 아니라 시나리오는 나온다. 결과는 안 나왔죠. 시나리오는 나온다. 그런데 이걸로 가볼게요.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를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자, 이랬더니 헐! 안 나오네요. 여기를 생략했더니 안 나온대요. 요약은 그냥 네가 빼고 하려나 보다 라고 그냥 나오지만 여기 피벗 테이블은 아예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4번의 그 내용입니다.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결과셀, 아까 우리가 요약할 때 결과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결과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은 결과셀이 생략이 가능하지만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러나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결과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으면 완성을 불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예측을 할 때 시나리오를 사용합니다. 여러 시트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를 한 페이지의 피벗 테이블로 요약을 할 수 있고, 여기 요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결과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약에는 없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로 파일로 저장한다라고 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별도의 파일로는 저장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XS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